신세기 글로벌 센터는 중국 쓰촨성 청도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약 17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지붕 아래 작은 도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건물은 길이 500m, 너비 400m에 달하며 높이 100m까지 솟아있고 지상 18층 규모입니다. 이 건물 내부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20개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일반적인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쇼핑몰도 있고 오피스 단지도 있으며 컨퍼런스홀도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컨티넨탈 호텔도 있습니다. 스케이트장도 있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기업 사무실과 테마 상점가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실내 해변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워터파크는 곡선형 유리 지붕 아래 인공 해변선을 운영하며 150m 너비의 LED 스크린이 바다와 석양의 지평선을 비춥니다. 천장에 설치된 조명 시스템은 인공태양 역할을 하며 건물 내부를 영원한 여름 오후처럼 유지합니다. 정말 멋지죠? 질문은 이겁니다. 왜 중국 서부의 내륙 도시가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중국은 정말 크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인공 바다까지 만들었을까요? 글로벌 센터는 2013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구상한 억만장자 개발자인 단홍은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반부패 수사의 일환으로 그를 구금했으며 이 수사는 청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관리 중 한 명도 실각시켰습니다. 건물은 예정대로 완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시작한 감옥에 가거나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도시. 2000년대 청도는 내륙의 성도였지만 중국 도시들의 최상위권에 들려고 했고 상하이는 이미 멋진 스카이라인을 자랑했습니다. 베이징은 올림픽을 개최했고 선전은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청도는 1000만 명의 인구와 강력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명성은 쓰촨성의 경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잠깐 덧붙이자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중국의 한 도시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거의 맞먹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1999년에 시작된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은 청도에 국가적인 성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과 시 지도자들은 그 명령을 옛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에서 남쪽 2활로와 3활로를 넘어 펼쳐진 농지로 도시를 확장하는 추진력으로 바꿨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템프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넓은 배로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뻗어나가며 훗날 템프 신구와 청도 하이테크 지구가 될 지역을 관통합니다. 창의적이었죠. 이 구역은 도로를 따라 오피스타워, 컨퍼런스 센터, 고급 호텔이 들어서는 새로운 금융 상업지구의 중심이 될 예정이었고 그 추진의 정치적 배경엔 리청청청이 있었습니다. 청도의 부당서기이자 이후 당서기가 된 리청청청은 공격적인 도시 확장 정책을 주도했고 새로운 개발을 위해 토지를 빠르게 정리하는 속도 때문에 리차이, 철거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10년 안에 청도가 일선 도시처럼 보이길 원했습니다. 리청청은 자신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개발업자가 필요해 전직 군인 출신이자 전시여행그룹 기업가 덩웅을 찾았습니다. 덩웅은 1990년대 청도에서 호텔과 이벤트 장소를 지었으며 2000년대 초 그의 회사가 청도 컨벤션 사업의 주요 민간 기업이 되었습니다. 2003년 덩웅의 회사는 남부 지역에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대규모 토지를 인수했습니다. 그 부지에 그의 회사는 청도 센츄리시티 신국제 컨벤션 전시센터라는 이름도 긴 복합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전시장, 회의실, 호텔 등이 있었고 2008년 초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빠르게 서부중국의 주요 무역 박람회, 특히 서부중국 국제박람회의 대표적인 개최 장소가 되었습니다. 센츄리시티는 성공했습니다. 이곳은 비즈니스 여행객을 청도 남부로 유치해 호텔 객실을 채우고 신규 상업지구에 부족했던 구심점을 제공했습니다. 리 씨는 남진 전략이 단지 텅 빈 대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덩 씨에게 이것은 중국의 대부분 민간 개발업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자신이 실현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글로벌 센터는 그 협력 관계에서 직접 탄생했습니다. 덩 씨의 회사는 이미 인접 토지를 보유했고 옆에 컨벤션 센터는 더 큰 상업용 건물이 들어설 만큼 유동인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은 꽤 단순 명료했습니다. 청도는 사무실, 소매점, 호텔,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된 대형 건물을 얻게 되며 이는 상하이나 홍콩의 랜드마크와 견줄만 합니다. 이 건물은 덩시 회사가 수년 전 매입한 땅에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2010년까지 훗날 바닥 면적 기준 세계 최대 건물이 될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내 도시를 설계하다. 현재 글로벌 센터의 상업 중심부는 약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소매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하층부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배치는 중앙 통로 대신 테마존 중심이며 끝에 주력 백화점이 있고 중간층엔 작은 상점들이 빼곡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존은 지중해 품거리로 채색된 외벽과 아치형 창문, 남유럽 해안도시처럼 꾸며진 상점 전면이 이어집니다. 쇼핑객들은 건물의 지붕 아래에 완전히 머무르면서도 야외 광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공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소매 중심부를 둘러싸고 건물의 외벽을 이루는 주변 블록에는 약 70만 제곱미터의 사무실 공간이 쌓여 있습니다. 입주 기업은 기술, 금융서비스 회사와 지역본부 등이며 남부지구 세금 혜택에 이끌려 입주했습니다. 컨퍼런스홀과 회의실은 상층에 위치해 바로 옆 호텔 객실 수요로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청도 글로벌 센터는 복합단지 내에 개장했으며 타워 전체에 약 1000개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객실이 안쪽을 향하며 전용 발코니에서 중앙 아트리움과 실내 해변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투숙객들은 객실에서 나와 난간에 기대어 15층 아래에 있는 파도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미쳤어요. 마치 훨씬 과장된 라스베이거스 같아요. 레스토랑, 카페, 바가 하층 곳곳에 흩어져 있고 아이맥스 영화관, 공연장,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된 아이스 스케이트장도 있습니다. 출장 온 비즈니스맨, 휴가를 온 가족, 교회에서 온 쇼핑객 모두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도 아마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의 중심에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워터파크가 있는데 이 워터파크는 건물의 중앙 아트리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공 해변은 5,000제곱미터의 모래로 덮여 있고 작은 호수 크기의 파도풀을 향해 경사진 형태입니다. 바쁜 주말에는 이 워터파크에 한 번에 약 6,000명의 방문객이 들어올 수 있으며 그 주변의 상점과 레스토랑에도 수천 명이 더 오갑니다. 파도풀은 기계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일정한 주기로 파도를 만들어 몇 분마다 인공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보냅니다. 유스풀은 가장자리를 따라 돌며 튜브를 탄 사람들이 야자수와 바위 장식 옆을 지나가게 합니다. 워터슬라이드는 위 플랫폼에서 나선형으로 내려오며 실제 크기의 해적선이 해변 끝에 정박돼 어린이들이 올라가 놀 수 있는 구조물로 쓰입니다. 이곳은 믿기 힘들지만 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천장 철골 구조물엔 인공 태양이라는 조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출력 램프와 난방 요소를 결합해 아트리움의 공기를 데우고 모래의 표면 온도를 높입니다. 청도의 실제 기후는 한 해의 대부분 동안 흐리고 서늘하며 겨울에는 회색 하늘이 흔합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조명이 해변을 외부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열대의 오후처럼 유지해줍니다. 외관은 선전중성 건축사무소 전청에서 설계했으며 내부 시설 구성에 맞춰 해양 테마로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지붕선은 부서지는 파도를 닮은 완만한 곡선으로 윗부분이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건축가들은 이를 날아오르는 갈매기에 비유합니다. 중앙 아트리움 위로 거대한 유리돔이 솟아있어 하늘이 맑을 때는 자연광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내 바다의 천장을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외피 안에 쇼핑지구, 오피스파크, 고급 호텔, 해변 리조트가 모두 청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바다에서 1000km 넘게 떨어진 곳에도 해안선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중국이나 독일의 거대한 버블 같은 곳에서나 가능하죠.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바다 만드는 방법. 글로벌 센터 부지 공사는 2010년에 시작해 주요 구조물은 2012년 말 상량을 마쳤고 첫 공개구역은 2013년 중반 개장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빈 부지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완공 건물로 변했습니다. 이런 건설은 역시 중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건물은 속이 빈 고리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사무실, 호텔, 상업 공간이 두꺼운 외벽에 쌓여 외벽이 대부분의 하중을 지탱합니다. 이 블록들은 건물 중심에 거대한 아트리움을 둘러싸며 바닥에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해변 위의 돔은 가장 높은 지점에서 모래 위로 약 65m까지 솟아오르며 중앙 공간에는 내부 기둥이 없어 20층 건물에 해당하는 천장 높이를 제공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건물에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교통터미널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240개가 넘는 엘리베이터가 여러 타워, 호텔 블럭, 그리고 소매층을 운행하며 각각 다른 층 그룹에 맞춰 운행됩니다. 지하 주차장은 여러 층에 걸쳐 최소 1만 대를 수용하며 사무실 임차인, 호텔 투숙객, 쇼핑몰 방문객 전용 출입구가 있습니다. 아트리움 도면을 그리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인공태양은 수백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기 부피에 열과 빛을 공급하고 파도풀, 유수풀, 실내 습도 모두가 그 공기 속으로 수분을 밀어넣습니다. 전용 기계 설비가 중앙 공간의 난방, 냉방, 제습, 공기 교환을 담당하며 주변 사무실과 호텔 객실은 각각 다른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워터파크는 상업용 건물에 없는 배관과 여과 순환 시스템으로
파도풀과 유수풀을 계속 순환시킵니다. 펌프실에서는 파도 발생기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작동시켜 몇 분마다 인공 해변으로 파도를 보냅니다. 방수막이 아트리움 바닥과 해변 뒤 낮은 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수가 나면 바로 아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파 동선 문제는 청도 지하철과 연결해 부분적으로 해결됩니다. 1호선 2부지 아래를 지나고 진장 플라자역에서 승객들이 복합단지 하층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연결로 하루 수만 명이 지상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외곽 호에 대량의 철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상층부와 돔은 구조용 강철로 골조를 세워야 했습니다. 외벽에 설치된 유리 커튼홀은 프레임에 길게 매달려 있으며 지붕도미 패널도 포함됩니다. 스천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008년 원천 지진은 청도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공사가 시작되기 2년 전 약 9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글로벌 센터의 구조 설계는 재난 이후 도입된 개정된 내진 기준에 따라 검토되었으며 외곽 블록이 아트리움의 주요 행방향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화재 안전 또한 또 다른 요구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수천 객실의 호텔, 멀티플렉스 영화관, 아이스링크, 워터파크가 한 건물에 들어가면서 광범위한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아트리움 전체와 연기 배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대피 경로는 건물 내 최대 10만 명 이상이 있을 것을 가정해 계획됐습니다. 그 가격에 따라온 거래였습니다. 이제 글로벌 센터 아래의 땅은 덕몽의 회사의 일반적인 경쟁 시장 과정을 통해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센터 관련 문화해양공원과 지원 부지는 2008년 경매에서 4억 8천만 위안에 공식적으로 인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유난히 저렴했고 경매에 거의 관심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과 과정은 나중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덕몽은 2013년 2월 말 리충창과 관련된 조사, 토지 이전, 세금 문제,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구금되었습니다. 2013년 11월까지 중국 언론에 따르면 덩훈 가족은 체포 통지서를 받았고 그는 토지 재판매, 허위 세금 계산서, 탈세, 대출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센터가 나중에 청도의 반부패 후폭풍과 얽히게 된 매우 정치적인 토지 개발 시스템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센터 부지 자체는 남쪽 확장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포장되었으며 청도시 정부와 쓰촨성 당국 모두가 공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개발이 단순히 소매점과 사무실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토지 이전이 유리한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요소들이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도시 전체를 위한 문화시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화적 중심지는 뉴 센츄리시티 아트센터였습니다. 2007년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가 이 프로젝트의 국제 설계 공모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같은 부지에 위치한 글로벌 센터 옆에 들어설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단지였습니다. 이 설계는 곡선형 흰색 지붕 아래 미술관, 대극장, 전시장을 포함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 아트센터는 토지거래 규모를 정당화하는 대중적 명분이었습니다. 민간 개발업자가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오피스와 상업 공간을 우대 조건으로 조성하는 것은 청도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 했을 시민 인프라를 대신 제공하는 파트너로서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건축가와 공공 프로그램을 갖춘 하디드 건물은 이러한 계획이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상업시설 쪽의 공사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012년까지 글로벌 센터 주요 구조물 상량식을 완료했고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워터파크 물 채우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디드 문화단지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구조물 외피는 천천히 올라갔고 내부는 마감되지 않았으며 원래 예정된 개장일은 아무런 행사 없이 지나갔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층들은 빠르게 완공되었지만 공공시설 부분은 크게 뒤처졌습니다. 2012년 말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이 변화했습니다. 시진핑이 11월에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했고 취임 몇 주 만에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거의 즉시 청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2년 12월 6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리청청이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혀 디스토피아적이지 않게 들리네요. 중고 리청청은 당시 쓰촨성 부석이었으며 청도에서 승진한 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새로운 캠페인에서 처음으로 낙마한 고위급 관료였습니다. 조사는 그가 청도의 남쪽 확장 정책을 추진하던 시절에 이루어진 토지 이전과 개발 승인에 집중되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그 일은 사실상 꽤나 긴장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덩홍도 2달 뒤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2013년 2월 중국 당국은 리청 창청 사건과 관련하여 그를 구금하고 신문했습니다. 그의 구금은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전시 및 여행 그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글로벌 센터 개장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이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었고 2013년 11월 혐의가 공식화됐습니다. 덩 회장은 글로벌 센터와 센츄리시티 부지 인수와 관련된 토지 불법 거래, 허위 세금 계산서 사용, 탈세, 대출 사기 등 앞서 언급한 모든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덩 회장은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덩 회장이 유리한 토지 가격을 얻은 것이 리청 창청 등 다른 관리들에게 인허가와 보호를 대가로 뇌물을 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청 창청은 이후 뇌물수수와 권한남용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덩 회장의 사건은 훨씬 조용히 처리되었고 많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두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센터에는 2012-2013년에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가 있었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1000개 객실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소매점 임차인들은 매장 임대 계약을 맺고 국영은행들은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임차인들은 형사 수사를 받는 소유주의 건물층에 입주하기로 했고 워터파크 개장 주말에 티켓을 산 방문객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덩은 자신이 10년간 지은 건물이 대중에 공개될 때 구금 중이었습니다. 글로벌 센터 첫 공개구역은 2013년 6월에 개장했습니다. 쇼핑몰 일부가 가장 먼저 영업을 시작했고 이어 영화관과 상층 소매 공간 일부도 그달 후반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 공식 개관식에서 지역 관리들은 중앙 아트리움의 유리돔 아래 머리 위로는 인공 태양이 있고 아래로는 파도풀이 있는 곳에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되어 연설도 짧아지고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초청 인원도 적었습니다. 덩홈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건물을 건설한 회사 회장이 개관식에 불참했고 공식 행사에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시여행 그룹 직원들이 무대에서 개발업자 역할을 했습니다. 5년 전 센츄리시티 준공식에서 덩홍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던 성 지도자들은 글로벌 센터 개관식에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몇 시간 만에 연면적 기준 세계 최대 건물 개장을 보도했습니다. LED 호라이즌 스크린과 인공 해변이 함께 담긴 실내 해변 사진이 인쇄물과 온라인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170만 제곱미터라는 수치가 대부분의 보도에서 중심이 되었는데 그만큼 이 건물이 170만 제곱미터로 크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워터파크는 7월 동안 입장권 구매자에게 개장했고 파도풀, 유수풀, 해적선도 정상 운영됐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청도 글로벌 센터도 같은 기간 예약을 시작했고 첫 손님들은 아트리움을 내려다보는 객실에 체크인했습니다. 사무실 임차인들은 층이 인도되자 외곽 블록에 입주하기 시작했고 2013년 9월까지 대부분 시설이 정상 운영됐습니다. 쇼핑몰은 대부분 소매층에서 영업했고 영화관은 매일 상영했으며 아이스링크는 일반에 개방되고 호텔은 첫 컨퍼런스를 개최 중이었습니다. 징장 플라자역의 지하철 통로, 유동인구는 매주 증가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덩이 약속한 그 건물을 봤습니다. 프로젝트의 대출자, 임차인, 시 당국 파트너들은 소유주가 구금되고 후계자 없는 완공 자산만을 보았습니다. 전시와 여행 그룹의 통제권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이었고 글로벌 센터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최종적으로 누가 운영하게 될지라는 문제가 모든 임대 결정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인접한 부지에서는 자하 하디드 문화센터가 여전히 가림막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글로벌 센터의 상층부에서는 구조 외피가 보였고 곡선형의 흰색 형태는 부분적으로 완성되어 있었으며 내부는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토지 거래를 정당화했던 공공시설은 개장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건물을 세운 사람보다 오래 남아요. 글로벌 센터는 조사 기간 내내 문을 열었고 상인들은 영업을, 호텔 투숙객들은 체크인을, 파도풀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전시 및 여행 그룹의 경영진은 임시 지도부 아래에서 일상적인 운영을 계속했으며 국영은행들이 주요 대출을 보유하고 청도시 당국이 재정을 감시했습니다. 건물 폐쇄는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청도 신남부지구 한가운데에 세계 기록을 가진 랜드마크가 문을 닫는다면 주변 블록 전체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남쪽 개발 전체가 실패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운영을 계속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지역 공무원들 역시 그들을 도울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몇 년 동안의 운영은 고르지 못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남부지구가 개발 중이었고 강북쪽의 기존 산업중심지가 여전히 주요 소매 유동인구를 끌었습니다. 중국 부동산 언론에 따르면 건물 규모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었고 상층 소매 공간 일부는 방문객의 구매 전환이 더뎠습니다. 상층에 위치한 일부 임차인들은
첫 임대 기간 내에 교체되었습니다.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상황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템프대로를 따라 들어선 오피스타워들은 기술 기업들과 지역 본부들로 채워졌습니다. 지하철망이 남쪽으로 더 확장되었고 글로벌 센터에서 가까운 거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10년대 후반 임대보고서에 따르면 주변 오피스 빌딩 입주율이 높아졌고 주말마다 쇼핑몰과 워터파크 방문객도 꾸준했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 기초자산 소유권이 변경됐습니다. 이웃성에 기반을 둔 국영기업인 윈난 청타우가 글로벌 센터와 인접한 센츄리시티 컨벤션 컴플렉스를 보유한 그룹의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거래로 자산이 국가 통제 하에 들어가면서 덩 체포 후 전시 및 여행 그룹의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됐습니다. 이후 윈난 청타우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상장을 시도했습니다. 그 계획은 건물의 평가액과 구조조정 문서에 명시된 이익 보장의 의문을 제기한 분석가들과 규제 당국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상장은 원래 제한된 조건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자산은 이후 3년 동안 윈난 청타우의 장부에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순학 차이나는 윈난 청타우로부터 글로벌 센츄리와 타임 글로벌의 지분 51%를 각각 약 150억 위안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글로벌 센츄리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청도 자산과 함께 중국 여러 도시의 문화, 관광 및 부동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까지 묶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거래로 이 건물은 중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민간 부동산 그룹 중 하나에 넘어갔고 이는 부채 위기가 심화되기 직전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순학은 글로벌 센츄리 포트폴리오 일부를 대상으로 신탁금융과 자산 매각을 활용했고 2024년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자산이 부채 정산을 통해 동팡 위옥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학 인수로 이 건물은 중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민간 부동산 그룹 중 하나에 편입되었고 이는 부동산 부채 사이클이 정점일 때였습니다. 2년 만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됐습니다. 2021년 말 헝다의 채무 불이행으로 업계의 신용이 경색되며 순학도 대출 기관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2021년 순학은 약 82억 위안 규모의 신탁 계약을 통해 글로벌 센터 서관의 일부를 재용자하려고 했습니다. 이 거래는 서관의 가치를 담보로 현금을 조달하면서도 운영권은 순학에 남겨두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팬데믹 제한 조치가 컨벤션 센터와 건물 내 호텔, 소매업에 가한 재정적 압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2021년 봉쇄로 회의 예약이 크게 줄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객실 점유율도 팬데믹 전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글로벌 센터는 6년 만에 민간 개발업자에서 지방 국영기업, 전국 부동산 대기업으로 소유주가 바뀌었고 거래마다 건물 가치 평가가 달랐으며 새 소유주는 누적 부채 일부를 인수했습니다. 청도에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접 부지에 계획된 자우하이 하디드 문화 컴플렉스는 글로벌 센터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한 미해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원래 뉴 센츄리 시티 아트 센터는 미술관, 극장, 전시공간이 포함된 대규모 공공문화 거점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더 넓은 개발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13년 글로벌 센터와 함께 개장하지 않았고 원래의 계획도 당홍의 제국을 둘러싼 정치적, 재정적 여파 이후 중단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것은 매우 다른 유산이었습니다. 글로벌 센터 자체는 계속 운영되었지만 약속했던 문화적 랜드마크는 이야기에서 사라졌습니다. 청도는 결국 주변 지역에 다른 주요 공연장을 갖게 되었지만 하디드 아트 센터가 단순히 새로운 이름으로 개장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다 신중한 결론은 상업적 메가스트럭처는 살아남았지만 원래 토지거래에 부여된 공공문화 조성 약속은 처음 광고된 형태로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센터는 개장 10년이 지난 지금도 청도의 대표 랜드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여전히 연면적 기준 세계 최대 건물로 관광자료와 국제 순위에 소개됩니다. 쇼핑몰은 여러 소매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투숙객을 받고 있으며 오피스 빌딩에는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고 워터파크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 자산 소유권은 순하게 재편된 포트폴리오 전반에 분산돼 있으며 웨스트윙 신탁 구조와 건물에는 여러 채권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는 이제 그 건물만큼이나 복잡해졌습니다. 덩홍의 이름은 더 이상 그가 만든 프로젝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리창총은 3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그들의 남쪽 확장으로 템프대로는 2천만 명이 넘는 도시의 금융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타워, 지하철, 첨단기술 캠퍼스가 글로벌 센터의 유리돔을 지나 수 킬로미터 이어집니다. 청도는 실내 도시를 얻었고 인공태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들이우는 그림자는 거의 그 건물만큼이나 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